14장 람다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죠. 자, 1절에서는 람다식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람다식을 작성하는 기본 문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람다식의 타겟 타입과 타겟 타입이 될 수 있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은 외부 로컬 변수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바의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메소드 참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람다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식은요, 함수적 프로그래밍의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함수적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y = fx 형태의 함수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x에 어떤 값을 주면 이제 y가 얻어지는 그런 함수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는 기법인데요. 자, 데이터를 매개값으로 전달하고, 즉 x에 전달하고 결과를 받는 코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보다는 효율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시 유리합니다. 자, 데이터를 포장 객체로 생성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속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소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또 메모리도 사용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속도에 유리하겠죠. 멀티코어 CPU에서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고 취합할 때 객체보다는 함수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보다 함수적 프로그래밍이 효율적인 경우는요, 이벤트 지향 프로그래밍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 핸들러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반복적인 이벤트 처리는 핸들러 객체보다는 핸들러 함수가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다가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결합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바는 8부터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데요. 바로 람다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식을 언어 차원에서 제공을 해서 좀 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람다 계산법에서 사용된 식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접목한 거죠. 그래서 익명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람다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람다식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 매개 변수 갈로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꺽쇠가 들어가고요. 중괄로 실행문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C 언어나 또 자바 언어를 조금 학습하신 분이라면 이 코드가 생소한 코드처럼 보이실 거예요. 마치 함수 형태의 코드인데요. 자, 여기서 타입 매개 변수 이 부분은 바로 x값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로 부분은 결국 실행 후에 자, y의 결과값이 되는 것처럼 y는 fx 형태의 자, 코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람다식을 함수적 프로그래밍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을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에서 왜 람다식을 수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코드가 매우 간결해집니다. 복잡한 객체를 만드는 식이 줄어들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매우 간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요소, 즉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컬렉션 요소를 쉽게 필터링하고 또 매핑해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8에서는 람다식이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에서 람다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바는 람다식을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로 취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한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한 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로 람다식을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스레드에서 작업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러너블을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러너블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이와 같이 new runnable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 때 자,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람다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끔 하는 람다식이 바로 이건데요. 자, 여기서 갈로는 바로 여기 이 런의 갈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꺽쇠표 다음에 있는 이 중갈로는 바로 여기 있는 중갈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람다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바는 이 러너블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찾아요. 보니까 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개값을 보니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만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갈로 부분, 실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요걸로 해서 결국 내부적으로는요, 바로 이 람다식이 이런 식으로 익명 구형 객체로 만들어져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람다식은 매개 변수를 가진 코드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매개 변수는 바로 이 갈로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주어진 매개 값을 가지고 이 블록을 실행하는 것이 결국 람다식인데요. 자, 이 람다식은 자,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구현한 익명 구형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갈로는 결국 이거고요. 이 중갈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람다식은 바로 익명 구형 객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지는, 즉 람다식이, 여기 있는 이 람다식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지는 대입되는 인터페이스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람다식이 러너블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람다식은 러너블의 익명 객체로 생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